네, 안녕하세요. 20년차 현직 트레이더 박프로입니다. 오늘 현대로템, 현재 오늘 어느 정도 단기 저점 이탈이 나오면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우리 구독자방에서 구독자분들에게 한번 또 브리핑을 해드렸듯이 이 현대로템이 오늘도 뭐 2,300억 가량의 추가 수주에 대한 규모, 2,300억 규모의 추가 수주, 그리고 앞으로 추가 수출에 대한 기대감, 여기에 대한 언론, 뉴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런 호재성 거리의 언론이나 기사들과는 다르게 오늘 이렇게 낙폭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전쟁 심화 가능성 혹은 이 평화에 대한 가능성 뭐 여러 가지가 하루하루 좀 내용들이 매일 달라지고 있는 가운데 제가 우리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 단기 과열됐던 이 주가의 방향성이 잠깐 좀 숨고르기에 대한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거는 우리는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차트상으로도 충분히 파악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오늘도 이 영상에서 이 현대로템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성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겁니다. 자, 오늘도 현대로템 이렇게 차트 시황 타점 대응 전략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과 여기 대한 타점 시그널 지표들까지 다 공유해 나가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구독자방에 오시는 방법 이 번호로 저에게 현대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차트를 다시 키움증권 차트로 돌아와서 보면은 일단 현재 이 낙폭 자체가 이 60일선을 과연 지지를 할 것인가 여기에 포인트를 또 많이 두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60일선을 이탈을 하느냐 아니느냐 그거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저점 구간이 대략 작년 말부터 해서 이렇게 상승과 조정을 견뎌오면서 이 상승 파동을 이 채널링을 거의 깨지 않는 상태로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항상 주식이라는 건 영원한 건 없듯이 이렇게 잘 올라가는 종목이다 하더라도 항상 조정 구간이 나와줘야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반등에 대한 부분들이 더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저는 일단 중장기, 장기적으로는 현대로템은 현 구간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제가 11월 20일 날 이 고점, 전 고점을 살짝이라도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게 단기 고점이 나올 확률이 크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차트를 다시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앞으로 이 조정이 어디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 구간이 나온다라고 하면 어떤 식의 흐름들로 나올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돈이 들어오는 숫자를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 상승을 이끌어냈던 건 결국 외인들의 자금들이었고요. 한 달 동안 누적 순 매수 매도만 보더라도 이 외인들이 현대 로템을 계속 담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기관은 계속 매도를 해 나갔습니다. 특히나 기관들의 매도가 상당히 눈에 띄게 많이 보이는 걸로 보이는데, 일단 우리나라 시장 자체는 이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와야 주가가 올라가는 시스템이고요. 이렇게 좀 대형주라고 볼 수 있는 종목들은 그런 현상이 더욱더 심화되어가는 그런 어느 정도의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외인들이 매집을 하는 패턴을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외인들이 현대로템과 같이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매집을 하는 패턴이 있고, 주가가 저점 이탈이 나올 때마다 매집을 하는 패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외인들이 매집을 하지만 이렇게 충분히 더 큰 우상향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는 있겠지만 어쩔 수 없는 조정은 나온다. 그런데 이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이 눌림목에서의 상승 시그널이 뜨는 그때 다시 이런 또 외인들의 매수 대기자들의 물량들이 한 번 더 고점을 트라이하는 그런 시도를 보이는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주가가 내려올 때마다 외인들이 매집을 하는 패턴은 뭐라 그랬어요? 급등은 빨리 오지만 또 조정 또한 또 빠르게 온다라는 거.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볼 때 이렇게 추세를 만들어 나가는 걸 외인들이 만들어냈던 이 추세가 상당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낙폭이 크게 나오고 있고, 현재 이 전체적인 상승, 중간중간 이런 조정이 있긴 했지만 이 전체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한 파동이 끝났다라고 보면 또 이러한 조정 또한 꽤 깊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돼요. 인지를 하셔야 되고, 앞으로 지금 현 구간 고점에서 어떤 대응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앞으로 어떻게 내가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좀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말고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할게요. 자,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도 항상 강조를 드렸던 게 그 상승 추세를 타는 종목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상승 추세를 타는 종목들은 총 상승에는 5파동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5파동에 대한 파동이 끝남과 동시에 조정 파동은 이런 식으로 ABC 형태에 대한 조정 파동이 나온다. 특히나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는요. 이런 기술적 분석상으로 우리가 대처에 대한 타점을 잡아 나가면 상당히 높은 확률로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그리고 돈 벌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우리가 타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이 고점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던 건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저는 전체적인 상승 파동에 대한 5파동이 완성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어떤 시그널을 볼 수 있는가, 현재 이렇게 고점이 높아가고 또 저점도 높아져가는 이런 라이징 웨지 패턴이라고 하거든요. 상승 쐐기형 패턴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 이런 구간에서 이 저점 이탈이 나오면 여기서는 다시 한번 추세가 좀 깨지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한 번 더 고점을 넘어서는 가격이 고점 대비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때부터 이런 매수에 대한 세기가 확실히 꺾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주가는 상승을 했는데 이 매수에 대한 세기가 상당히 약해지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건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전문용어로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이런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했을 땐 높은 확률로, 거의 80%가 넘는 확률로 추세가 전환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ABC 형태에 대한 조정 파동이 나온다라고 봤을 때 우리가 지금부터 대응을 해야 되는 건 이 조정 파동에 대한 기술적 반등으로 B 파동이 나왔을 때 그 고점에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무조건 분할 매도를 가져가야 한다. 그래야 이 저점 이탈을 한 번 더 깨는 조정 파동에서 우리가 추가적인 매수를 할 수가 있고, 이 추가적인 매수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수익을 더 극대화해 나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게 사실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제가 우리 또 구독자분들에게 여기에 대한 지표들도 다 같이 공유해 드리면서 또 같이 좀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영상으로는 간단하게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구간 아직은 매도할 때는 아니고 기술적 반등 구간은 한 번은 무조건 온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고점 신호에서 무조건 매도를 진행을 해야 되고, 다시 한번 이 저점 라인에서 우리가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가져가야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참 추상적으로 말하네, 가격대가 딱히 어디까지 올지는 모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가격을 예측해 나가는 거 여러분들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고, 가격을 예측하기보다 우리가 기술적으로 볼 때 여기에 대한 고점 신호, 말씀드렸던 이런 하락 다이버전스에 대한 고점 신호, 혹은 이 수급에 대한 고점 신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제가 거기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구독자분들과 이런 차트 분석, 그리고 시황 분석을 통해서 이런 고점과 저점에 대한 대응 전략들을 좀 같이 이끌어 나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조정이 왔을 때 내가 어떤 대응도 하지 못하고 지금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막 투매를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은 것 같은데, 고점에서 대응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여기까지 떨어졌으면 여러분들 지금은 아직 매도할 때는 아니에요. 기술적 반등 분명히 옵니다. 최대한 우리가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그 시기, 그 고점에 대한 타이밍 제가 잡아 드릴 거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여러분들의 계좌의 수익을 늘려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제 번호 다시 한번 남겨놓겠습니다. 010에 2011 9671로 저에게 현대라고 문자로 한 통만 남기시면 되시겠고요. 이런 장중 실시간 타점과 이런 대응 전략 제가 좀 같이 도움을 드릴 거고, 또 타점에 대한 시그널 지표까지도 제가 다 무료로 다 공유를 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저와 함께 나가면서 주식시장판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눌림목 자리를 잡고 어떤 식으로 고점 신호를 파악해서 매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런 내용들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에 참고만 하셔도 저는 충분히 도움을 크게 받을 수 있다라 보고 있고, 대신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지금 막 현대로템이 왜 떨어지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뉴스를 보면 내가 막 네이버나 구글 이런 데 찾아보면은
지금 현대로템 막 찾아보면은 딱히 안 좋은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막 조정이 와. 그러면은 답답하죠. 근데 이유를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미 하락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유를 찾아봤자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이 하락함에 인해서 앞으로 이 하락이 어디까지 올지, 그리고 여기서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갈지 아니면 추세를 바꾸고 올라갈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이렇게까지 상승한 종목들은 뉴스나 기사를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눈에 보이는 그 돈의 흐름과 이런 파동적인 부분들과 기술적 분석으로만 우리가 타점을 잡아도 충분히 우리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절대 놓치지 말고 제가 앞으로 도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중에 또 종목을 찾는데도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현대로템 앞으로 우리가 고점에서 진짜 매도할 수 있는 그날까지 제가 함께 해 나가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또 당황하지 마시고 앞으로 정확한 대응을 통해서 좀 타점을 잡아 나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